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7월의) 원서인 El Niño Olifant is completely fine. 이 책을 덮고 나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엘니뇨는 여러 사건을 겪으며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엘니뇨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A picnic at school. It must have been the end of term or something like that. We all were outside, at any rate, in the sunshine. 엘니뇨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엄마나 아빠와 함께한 순간이 아니라 학교에서 매 학기를 마무리할 때 가던 피크닉이었어요. 집보다 학교가 더 안전한 아이들.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아이들. 학교에 엄마나 아빠 손이 아니라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등하교해야 했던 엘니뇨. 아동학대만 구글링을 해봐도 좌르르르르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로 채워집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뉴스마다 자주 등장하는 비슷한 기사의 타이틀과 내용들. 이 책은 분명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낯설지가 않을까요? 주인공인 엘니뇨에게 불우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된 시점에서도 그녀를 아웃사이더로 머물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원서 리뷰는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방치의 사례와 신고 후 처리 과정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신체적인 구타나 학대는 분명한 아동학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처나 멍을 보고서 판단이 가능하죠. 누구나가 저건 학대야 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미국에서의 아동보호법은 만 12,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학대와 방치 보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일련의 예시들은 미국에서 주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이 다르지만 보통 만 12, 13세 미만의 아이가 보호자의 동반 없이 혼자 행했을 때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례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보호 법률에 있어 신고 의무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뉴욕주 법에 의거해 설명해 보자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 종사자 대다수, 즉 교육기관의 선생님이라던가 베이비시터 등등에게까지는 아동 방임, 학대 혹은 성적인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관찰한 후에 학대나 방치가 의심된다면 아동보호국 혹은 아동서비스국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엘니뇨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엘니뇨의 엄마는 이 책의 주인공과 여동생을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웠던 주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 더는 이 두 아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인생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부모나 보호자를 판단하고 신고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단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은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으로서 나약한 아이란 존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주에서 해당 사이트에 올려놓은 아동학대 혹은 방치 시 신고 과정과 차후에 대한 흐름도를 보며 설명해 볼게요. 이웃사람 혹은 학교 선생님이 무언가 의심쩍은 내용을 아이로부터 발견합니다. 전화로 아동보호국이나 서비스국에 신고를 하죠. 신고 후에는 케이스를 전문가에게 배정합니다. 배정받은 전문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취하는데요. 이 경우에 전화 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불시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총 60일간의 조사를 통해 판단을 하고 아동학대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분리 혹은 심리치료 권장 등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거가 없더라도 심리치료는 요새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벌거벗겨서 쫓아낼 거야. 우리는 자라면서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듣지 않았나요? 그냥 우리에게는 가벼운 일상적 에피소드고 가십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아동 학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멋모르고 있다가 불시 검문처럼 아동보호국에서 나온 조사단을 집에 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망태기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제가 저의 아이에게 자주 하는 협박인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국적인 마인드와 문화에 더 익숙한 저와 남편이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엘리뉴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냥 유니크 그 자체였어요, 제게. 초반에는 딱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진도가 팍팍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제 곁에 있다면, 제가 일하는 회사의 동료였다면, 가끔 남편에게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주변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알게 되면서 엘리뇨가 이해되고 불쌍해졌어요. 어찌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아웃사이더 같은 성격은 엄마로부터의 어린 시절 학대와 겪지 않아도 되었을 재난,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며 겪은 외로움과 배신감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양육과 교육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미국처럼 아동보호법이 강한 나라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끊임없이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사회에서 가장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자, 아이들입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충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책임감 있게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7월달 원서 리뷰 영상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추가해 블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배달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